창원에 지난 5월에는 도로 위에 지하철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편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출퇴근,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원성도 자자하다고 합니다. 이 BRT는 무엇이고 SBRT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창원에 도시철도 계획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RT, 우리말로 하면 간선급행 버스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에 버스가 다니는 전용 차선을 만들어 버스의 정시성과 속도를 향상시킨 교통체계를 말합니다. BRT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버스만이 지나다니는 전용 차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은 중앙에 이를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 곳곳에 있는 교차로에도 서고 정류장에도 정차하고 횡단보도에도 정차하면 결국 버스의 속도는 느려질 수 있어서 교차로의 경우는 버스 우선 신호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BRT 구간을 다니는 전용 버스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의 도입 등이 BRT라는 교통 체계를 만드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앙버스 전용차로 하면 서울, 부산,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과 세종시 등 상당히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의 BRT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중앙 전용 버스 차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도로의 지정체를 피할 수는 있지만 수시로 마주치는 교차로, 횡단보도, 여기에 더해 지나치게 많은 버스를 중앙차로에 넣다 보니 앞에 있는 버스가 가지 못하면 줄줄이 뒤에서 대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에 설치된 BRT가 이런 다른 대도시의 BRT보다 높은 수준의 BRT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RT까지는 알겠는데 이번에 창원시에 도입된 SBRT는 또 무엇인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S는 슈퍼, 즉 기존 BRT보다 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SBRT 시범 사업 구간으로 추진 중인 곳이 있는데 얼마 전 창원에 생긴 이곳도 이 시범 사업 구간 중 한 곳이었습니다. SBRT가 BRT에 비해 가지는 차이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교차로 통과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등 기존 버스 중앙차로를 이용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결국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 한참 정차하다 보니 여기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SBRT는 이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 아예 SBRT가 지날 수 있는 지하차도 등을 만들 수 있고, 교차로의 경우는 센서를 통해 버스의 신호를 감지, 교차로에서 버스에게 우선 신호를 줘서 교차로를 우선 통과시키게 만드는 교통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일반적인 버스 중앙차로와 소요시간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버스 정류장 역시 기존 중앙차로 정류소와 차별화되는데 기본적으로 실내 정류장이 운영되며 냉난방은 물론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한다는 점이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교통카드를 태그할 필요 없이 바로 버스에 승하차가 가능한 태그리스 서비스를 통해 승객이 버스에 승하차하는 소요시간을 줄이는 시스템, 마지막으로는 승객이 좌우측으로 모두 승하차할 수 있는 양문형 버스 등을 도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BRT 대비 시간적인 측면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 지하철 수준의 속도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생긴 창원의 SBRT는 어떤 모습인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버스 중앙차로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것이 이번 창원에 생긴 SBRT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구간에서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구간과 버스가 지나다니는 구간을 완벽하게 분리해 놓았다는 점, 그리고 실내 버스 정류소를 만들어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기존 버스 중앙차로와 차별화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SBRT의 가장 큰 핵심은 버스의 속도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핵심이 교차로 신호 우선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원의 SBRT 노선은 교차로에 정차하는 모습을 수시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오히려 SBRT가 생기게 되어 신호등 개수가 늘어 이런 효과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버스 중앙차로에 지나치게 많은 노선이 투입된다는 점으로 일부 정류소의 경우는 추월 차선
차선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추월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정류소도 있어서 결국 앞에 있는 버스가 승객이 승하차하고 있으면 뒤에 정차해 있는 버스는 갈 수 없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서울의 버스 중앙차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BRT 구간을 운행하는 전용 노선도 투입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직까지 일반 BRT와 큰 차별화된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면 결국 자가용으로 갈 수 있는 차선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라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분담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BRT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창원시에는 외곽에 공장들이 많이 있고 이곳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특징도 있고 특히 이 외곽 지역은 애당초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창원시의 SBRT는 아직까지는 개선할 부분이 많은 교통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시내버스의 이용객은 SBRT 개통 전보다 더 늘어났으며 앞으로 신호체계 개선과 태그리스 승하차 시스템의 도입, SBRT와 외곽 지역을 연계하는 교통편의 확충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바로 지하철을 놓는 것입니다. 사실 창원시도 2000년대 중반 마산과 창원, 진해를 잇는 도시철도 계획이 있었고 당시에는 2014년에 착공하여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계획한 노선은 다음과 같은데 재원 조달의 어려움과 누적 적자가 우려되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던 시기인 2014년에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창원 도시철도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3개의 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호선은 창원 중앙역에서부터 시작해 경남도청, 창원광장, 마산역을 잇는 노선이며 2호선은 창원역, 신창원역, 경화역을 지나 진해역으로 향하는 노선, 3호선의 경우는 월영광장에서 마산역, 창원역을 지나 진해구청 방면으로 향하는 노선입니다. 2014년에 계획한 창원 도시철도와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계획이 다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이 창원 도시철도 3개의 노선은 노면 전차 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호선의 경우는 현재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진해선을 활용한 계획임을 알 수 있으며 3호선의 경우는 오늘 소개한 SBRT 노선과 경로가 일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3.23km 사업비는 6,8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창원 도시철도 3호선은 현재 계획으로는 3개의 노선 중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 노선이라고 합니다. 전체 노선 중에서 18km 구간이 BRT 사업으로 우선 추진 중인데 이 중 일부 구간이 이번에 개통한 SBRT 구간입니다. 사실 이 SBRT는 추후 트램으로의 전환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BRT를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 다음 최종적으로는 창원 도시철도 트램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려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창원 도시철도 계획은 아직까지는 추진 단계에 머물고 있는 노선으로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현재 계획으로는 2029년에 착공하여 2031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창원에 도입된 SBRT 그리고 창원 도시철도 트램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예정된 교통수단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